왔어 브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애플이 신제품을 업로드했습니다. 바로 새로운 에어팟 맥스입니다. 근데 이번에 예상을 뒤엎고 이어폰이 아닌 헤드폰 형태로 출시가 되었고요. 가격은 무려 71만 9천원이에요. 미쳤죠? 사실 애플은 선을 옛날부터 넘고 있었잖아요. 맥 프로 바퀴보다 저렴하긴 합니다. 솔직히 국내에선 헤드폰이란 제품이 너무 매니악한 그런 제품이거든요. 길거리 돌아다니보면 별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가격이 71만 9천원, 판매가 그렇게 많이 될 것 같진 않고요. 그래서 오늘은 에어팟 프로를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처럼 흑우가 되실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출시 전에 가볍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그럼 같이 애플 공홈에 올라온 정보들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자고요. 먼저 디자인입니다. 애플답게 매우 심플하게 디자인했고요. 솔직히 예쁜가요? 애플의 디자인은 원래 약간 처음엔 난해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에어팟도 처음에 나왔을 때 욕을 엄청 먹었잖아요. 그 콩나물 대가리 때문에. 이게 또 네이징이 되다 보면 예뻐 보일 수 있어요. 디자인드 바이 인 애플 캘리포니아잖아요. 아마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했을 겁니다. 우리 브로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통해서 한번 적어주시고요. 또 눈에 띄는 건 헤드폰의 정수리 부분, 캐노피라고 하는 부분을 니트 메쉬 소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보통 일반 헤드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스펀지 같은 걸 넣거든요. 가죽이나 천 같은 걸로 이렇게 말아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얼마나 말랑말랑한지에 따라 착용감이 좀 달라져요. 실제로 얘가 딱딱하잖아요. 그러면 장시간 착용 시 정수리가 좀 아플 수 있습니다. 메쉬를 사용한 이유는 단 하나라고 봅니다. 그냥 시원하기 위해서. 실제로 헤드폰은 여름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덥거든요. 그래서 니트 메쉬 소재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통기성이 좋아지고 온도도 조금 더 내려갈 것 같으니까요. 그 외에도 스틸로 만들어진 힌지 부분이나 마치 애플워치의 크라운을 닮은 거대한 크라운까지 애플 감성을 살리면서 심플하게 디자인된 것 같습니다. 사과 마크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건 어떻게 보면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색상은 이번 아이폰의 5가지 색상과 동일하게 출시가 되었는데요.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블루, 그린, 레드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스그가 많이 팔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버도 예쁘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흰색이잖아요. 때가 많이 탈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여기 더러운데. 그리고 헤드폰의 착용감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무게는 384g으로 솔직히 매우 무거운 무게입니다. 저는 구매를 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찝찝했어요.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노켄 헤드폰, 소니의 1000X 마크4 그리고 보스의 QC35 마크2 각각 무게가 254g, 235g입니다. 무려 50% 이상 무거운 겁니다.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정수리가 아픕니다. 실제로 착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애플 주장에 의하면 이 텐션도 좋고 이어컵에도 뭔가 무게 분산을 하는 그런 기술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무게가 이렇게 무겁다는 건 착용감이 살짝 걱정이 되긴 해요. 조작 방식은 2개의 버튼을 이용하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애플워치의 크라운을 그대로 옮긴 것 같고요. 나머지 하나의 버튼은 노이즈 캔슬링과 외부음 듣기를 전환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것 같고요. 메인 칩셋은 H1 칩셋을 이어컵 각각 하나씩 탑재를 했고요. 에어팟 프로를 사용해보신 분들은 이 H1 칩셋이 얼마나 똑똑한지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단 애플 제품과 사용을 했을 경우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등 애플 기기 간 전환이 매우 매끄럽고 아주 똑똑한 건 이미 검증되어 있죠. 새로운 칩셋이 아닌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요.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은 당연히 탑재가 되었고요. 에어팟 프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노이즈 캔슬링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헤드폰이 원래 노이즈 캔슬링에 훨씬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에어팟 맥스 같은 경우는 귀를 완전히 덮는 오버이어 헤드폰이기 때문에 노이즈 캔슬링에 훨씬 더 유리한 구조이긴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이유는 노이즈 캔슬링에 활용되는 마이크 개수가 깡패예요. 에어팟 프로에는 2개의 마이크를 통해서 외부 소음을 감지하고 반대 파장을 쏴주는 형태로 노이즈 캔슬링을 해주는 건데요. 맥스는 마이크가 무려 8개입니다. 외부 소음을 훨씬 더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겠죠. 저는 사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노이즈 캔슬링을 위한 마이크 개수가 8개. 이런 헤드폰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부 마이크가 많으면 많을수록 통화 품질도 좋을 거고요. 외부음 듣기 기능도 훨씬 더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광고를 보면 우주에 막 날아다니잖아요. 과연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을지 제가 실제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또 맥스에서 신기한 게 자이로스코프 센서와 가속도계 센서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애플에서는 이 센서를 이용해서 동적 머리 추적 기술을 구현했다고 말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헤드폰을 착용하고 머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소리가 그대로 따라오게 되잖아요. 근데 에어팟 맥스 같은 경우는 2개의 센서를 이용해서 머리 위치가 바뀌어도 소리는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영화관에 가면 소리가 서라운드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걸 그대로 구현했다는 거예요. 영화관에 마치 앉아있는 것처럼 머리가 왔다 갔다 해도 소리는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음으로 볼 부분은 배터리 타임입니다. 스펙상 노캔을 켜고 20시간, 전화도 20시간, 방금 말씀드린 공간 음향을 켜고도 20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오고요. 5분 충전으로 1시간 30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거죠. 그리고 애플의 사랑 라이트닝 포트는 그대로 적용이 되었어요. USB-C 타입이 아닌 건 아주 짜증이 납니다. 사실 배터리 타임 같은 경우는 타 헤드폰에 비해서 그렇게 뛰어난 성능은 아니라고 봐요. 전화를 할 때 20시간은 좀 긴 건 맞거든요. 근데 노이즈 캔슬링을 켜고 20시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소니의 1000X 마크 4와 비교했을 때 10시간가량 차이가 납니다. 무게가 무거운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뭐 배터리 타임은 그렇게 기대하진 않아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음질입니다. 사실 음질은 애플이 주장하는 글씨만 보고 예측할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이파이 사운드 이런 것들 사실 2만원짜리 헤드폰 광고에도 이런 문구를 적는 게 대세입니다. 대신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전 대역에서 왜곡이 1% 미만이라고 하고요. 일반 헤드폰에서 들을 수 없던 소리까지 디테일하게 들려준다는 그런 문구가 있는 거 보면 음질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애플은 비싸긴 하지만 최고의 품질로 만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도 제가 실제로 구매를 했으니까 제 리뷰를 보고 구매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때 다시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똥봐.